쥐를 잡던 피리 부는 사나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져버린 이야기. 이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쥐로 가득 찬 마을 하멜른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나이에게 쥐를 몰아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는 피리를 불어 쥐들을 몰아내죠. 하지만 약속했던 보수를 받지 못하자 이번에는 피리를 불어 아이들까지 데리고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 그런데 말이죠. 원래 이 전설에는 쥐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작은 도시 하멜른, 이곳 교회의 연대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284년 130명 남짓의 아이들이 어떤 피리 부는 사람을 따라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원형 전설입니다. 즉, 처음부터 핵심은 아이들의 집단 실종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집단 이주설. 당시 독일에서는 동쪽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동방식민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하멜른을 떠나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로 이주했다는 해석이 있죠. 여기서 피리 부는 사나이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 지도자 혹은 모집자를 상징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염병설. 흑사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퍼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사망했고 이를 상징적으로 피리 부는 자를 따라갔다 라고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신 같은 존재로 해석되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청소년층의 피해가 특히 컸다는 점이 전설과 연결됩니다. 또한 피리 소리는 죽음의 부름을 의미할 수도 있죠. 어린이 십자군설. 13세기 초 유럽에서는 성지탈환 열풍 속에서 어린이 십자군 운동이라는 기묘한 사건이 있었어요. 수천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가 대부분 노예로 팔리거나 아예 소식이 끊겼습니다. 하멜른에서도 이런 종교적 열정에 휩싸여 아이들이 십자군 원정에 나섰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피리 부는 사나이 전설은 단순한 동화라기보다 집단 이주, 전염병, 십자군 등 당시의 사회적 사건이 전설적으로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쥐 이야기가 훨씬 나중에 추가됐다는 사실입니다. 1550년대 전설의 쥐 퇴치 장면이 붙으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버전이 만들어졌는데요. 1559년 독일 연금술사 요하네스 파울루스가 쓴 책에 처음으로 쥐 퇴치 요소가 포함되었고 이후 그림 형제가 19세기에 이 전설을 동화집에 실으면서 우리가 아는 구조가 대중화됩니다. 여기서 쥐는 단순한 해충을 넘어 흑사병, 죽음, 재앙이 상징이었죠. 중세 유럽, 특히 하멜른 같은 작은 도시들은 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쥐는 곡물 창고를 파괴하고 전염병을 옮기기도 했죠. 사람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했던 재앙과 관련된 동물이 쥐였기 때문에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즉, 하멜른의 아이들 실종 사건이 쥐와 결합하면서 이야기는 더욱 극적이고 교훈적인 구조로 바뀐 것이죠. 약속을 어기면 대가를 치른다 라는 도덕적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죠. 결국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당시 중세사회 사람들의 공포, 사회 문제, 종교적 열망이 뒤섞여 만들어진 상징적 이야기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그는 동화 속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 사건을 전해주는 상징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는 때로 동화보다 더 기묘하고 상징은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해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